안녕하세요. 킨다리용입니다. 2023년 8월 11일 오후 8시 18분입니다. 어제 CPI 발표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1%도 못 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0.48%였나? 그 정도로 보여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고 재미가 없습니다. 예. 저는 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상승장, 하락장, 조정장 이런 거 다 좋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싫은 게 변동성이 없을 때예요. 현물만 하는 분들은 하락장이 두렵겠지만 저는 현물 선물 병행하기 때문에 사실 올라도 떨어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짜서 공매도나 그러니까 주식과는 다른 게 우리 코인은 개인들도 기관이 아닌 개인들도 슈퍼지션을 진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저는 그 장점을 살려서 저는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이렇게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는 위아래로 개미들이 많이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가 절대 큰 시드로 막 풀시드 매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이유도 이런 작은 변동성에서는 위아래로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 알트들만 보더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거의 얼어붙어 있죠. 거래 대금이 뭐 보시면은 96,000 이 정도면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혹여나 뭐 부모가 와서 아니면 또 무리한 베팅을 해서 이런 얼어붙은 시장에서 수익을 막 극대화하려고 막 잠도 안 자고 매매를 한다던가 그런 저는 불필요한 시간 어 거의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 같은 경우는 저는 메인 관점이 이 하락에 대한 반등,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저항을 받고 되돌림이 깊었지만 저항을 뚫지 못한 채로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 하는지 여부를 보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리테스트 개념으로 떨어져 주고는 있어요. 떨어져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만약에 한 번 더 하방이 나오는데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물대 형성을 했죠. 이 라인을 하방 돌파를 한다. 그리고 여기 추세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비트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하락 추세선을 지키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베스트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낮아지면서 시간봉 상따가 컨펌을 했고 여기서는 히든을 딱 보여줬죠. 히든 상단까지 먹여서 이거 단기 선방 나왔는데 아직은 저점을 훼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나오고 나서 어제 제가 시황에서는 이게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하락 추세선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위치에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걸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걸 넘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얘까지 이제 넘기게 된다면 비트는 좀 더 좋은 무빙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저는 되돌림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라인들 상방 돌파해주고 피보나치상 찍어봤을 때 886, 786을 상방 돌파한다면 고점 갱신에 무게를 두겠지만 지금 이 하락에 대한 0.5 거의 되돌림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또 되돌렸죠. 지표를 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올라온다면 이런 하락 추세 돌파 채널 상단 돌파하면은 아마 이런 라인까지 도전할 텐데 이런 라인에서 머무른다. 지지대 형성한다. 가격 방어를 잘해준다. 이러면 상방을 볼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매수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지금 되돌림이 진행 중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비트만 보면 사실 이대로 되돌림이 다 나왔고 하방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더리움을 보게 되신다면 여기서 다른 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보게 되신다면 이더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정확하게 지지받았던 이 추세 이탈 후 리테스트 정확히 받고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어제도 이 하락 추세 저항 받고 정확히 떨어진 겁니다. 이더리움을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은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죠.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고 다시 저점 깨기에는 사실 이 프레임이 좀 안 맞아요.
약간 시간적인 것도 기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비트가 쉽게 또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비트가 날아가면 이더도 날아가겠지만, 이더를 봐서라도 약간 이런 식의 무빙을 한번 갈 땐 가더라도 되돌림은 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이제 되돌림이 시작이라고 보여져서. 지금 패턴 같은 경우도 보게 되신다면 5분봉을 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걸 또 이제 패턴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플래그를 그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락 추세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무빙이 나온다면, 이런 거는 약간 돌파 매매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이더조차도 지금 중요한 추세들이 저항이 좀 모여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만약 올라간다면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구간이 또 이 처음 올라간 파동에 대한 거의 1.13 뭐 그런 부분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더가 또 갈 때는 시원하게 가기는 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비트가 적어도 그때 비트가 위치가 최소한 이 정도는 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비트는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을 주고, 혹은 여기까지 주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더가 그때, 그러니까 이더가 만약에 고점 갱신을 한다면 제일 베스트는 그냥 사실 여기서 올라가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정고 뚫을 때 알트들 이때 매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알트코인 순환 펌핑 몇 개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약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벽들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죠. 여기를 보시면 이 고점을 형성한 이 부분을 보시면 레프트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왼쪽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그간에 위에서 좀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했던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매물대를 많이 형성을 했고, 여기는 개미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은 털려는 개미들의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당하려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여기보다 터져주면 좋긴 하거든요. 여기서 겁먹은 개미들의 물량을 잡아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이 좀 불가능해서 지금 일단 보라색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비트가 이대로 추가방이 나온다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오고 추세 깬다면 좀 급락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증시가 거품이 잔뜩 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그 뒤로 이제 떨어지기만 했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으로 안 들어온다면 그래도 이 하락에 대한 반등 혹은 고점 개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아예 디커플링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스닥은 참고만 해야죠. 사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 자산들이, S&P도 제가 말하고 나서 이렇게 쭉 빠졌죠. 위험 자산들이 좀 자금들이 좀 빠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지금 막 공격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베팅을 하기보다는 좀 스텝백해서 시장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어떠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도 비트가 떨어질 때 자발트들, 알트들이 좀 순환 펌핑 몇몇 개는 나오거나, 뭐 리포는 얘는 이제 제가 40원 위는 내년에 만나요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 반등은 나와주겠는데, 자발트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업비트 디지털 가산 거래 지원 정책과 거래 지원 종료 정책 개정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가산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회 DAXA가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업비트에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어요. 보시면 190개가 있죠. 근데 이 중에 그래도 한 20% 정도는 날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승장을 가기 전에 좀 재단들이 일 안 하는 코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퍼리움인데, 얘네들은 거의 보시면은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2년인가 1년 넘게 일을 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설거지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바이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좋아서 뭐 들어가서 단기간에 몇 프로 막 30% 40% 수익 낼 수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금 이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괜히 투자를 하셨다가 또 물려서 머리 아프거나 혹여나 유의 종목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상패 빔이 상방으로 나오면 땡큐인데 또 그러지 않으면 또 머리 아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후회를 안 하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서 여러 근거들을 뒷받침하면서 뭔가 트레이딩을 했을 때 잃더라도 아, 내가 정말 잘못 봤구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 매매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손절 라인도 없고 스탑로스도 없고 그냥 무지성으로 오를 것 같아서 커뮤니티 보니까 뭐 이거 코인 오른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월드코인이 있죠. 월드코인 안 그래도 누가 물어보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코인은 여러분들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범으로 볼게요. 차트가 이때 물어보셨을 당시가 이때였거든요. 이 차트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뭐 공모주도 아니고 그쵸. 저는 이런 것들은 굳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한다면 노려볼 수 있겠죠. 왜냐? 4시간 봉까지 과매도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거 돌파를 할 때 좋은 무빙 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떠냐고.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표들을 잘 활용해서 지표들이 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4시간봉에선 과매도지만 시간봉도 마찬가지고 날봉산 보면 또 비어있단 말이죠. 날봉산 과매도를 찍으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세력이 우리는 할 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짜시고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왜냐면 시간봉 보면은 상단까지 깔끔하게 중첩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지금 펌비를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제 슬슬 0.01이 거의 정상인데 줄어들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상장 코인을 공략을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거 듣고 그대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승장 희망회로를 보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은 자기가 그걸 맞췄다는 그거 때문에 자기가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매하다가 워낙 잘 되면 어우 나 차트 너무 잘 보네. 그러면서 약간 기고만장하게 되고 어, 근거 없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결국은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번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너스 10% 이상 현물도 이런 거 저는 보면은 마이너스 10%도 안 봐요. 제 마지막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많이 쳐주면 7% 정도? 왜냐면 그 이상은 저는 못 봅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손절하면 다음에 12% 정도 먹으면 그게 맨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0% 30% 떨어지는 데까지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지금 빙하기 침체기다 보니까 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좀 더 제가 보는 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경제적 자유와 부의 축적이잖아요. 그 목표를 저와 함께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뭐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차 타고 갈 때 누군가는 마라톤 뛰듯이 걸으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토끼가 있다면 거북이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 매매하시고요. 태풍의 피해를 다행히도 태풍의 그런 뭐 관통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상청에서는 많이 겁을 줬는데 물론 피해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지만 생각보다는 그 피해가 크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좀 많이 흉흉하잖아요 지금 묻지마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이 매매하면서도 리스크 관리하고 항상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외출했을 때도 사주 경계 잘 하시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